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몇 분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 아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면 평생 가장 간단한 일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재활의학 전문의이며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23년간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 72세이지만 여전히 발가락을 만질 수 있고 난간을 잡지 않고 4층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며 통증 없이 밤새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68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저희 클리닉으로 실려 오셨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이분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혼자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분의 딸이 차에서 어머니를 업고 내려야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릎이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저 평범한 뻣뻣함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제가 매주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늦게까지 기다린 분들을 봅니다.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한 분들을 봅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혼자 화장실도 가실 수 없게 되어 제 진료실에서 우는 자녀들을 봅니다. 그리고 비극은, 절대적인 비극은 거의 모든 경우가 예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일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서 보십시오. 이제 팔을 머리 위로 곧게 들어 올려보십시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걸리는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덜 올라갔습니까? 어깨나 목 어딘가에 날카로운 당김이 느껴졌습니까? 이제 다시 앉아서 발가락을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닿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무릎까지 닿으셨습니까? 정강이까지요? 아니면 중간에 통증 때문에 멈추셨습니까? 이 간단한 동작들에서 조금이라도 제한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있거나 주저함이 있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뻣뻣함은 단순한 뻣뻣함이 아닙니다. 통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과 근육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과정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인 근막에 유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치 근육들을 서로 붙이는 내부 흉터 조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의 천연 윤활유인 활액이 걸쭉하고 느려지고 있습니다. 척추와 관절을 지탱하는 작은 근육들인 안정화 근육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불과 며칠 만에 파국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여성분, 6개월 동안 가벼운 뻣뻣함을 느끼셨답니다. 아침에 조금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든 정도였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72시간 만에 독립성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4,000건이 넘는 만성 통증과 관절 경직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전역의 재활센터들의 연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뻣뻣함과 통증 치료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결책은 휴식이 아닙니다. 격렬한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진통제도 아닙니다. 이런 접근법들은 증상은 치료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진짜 해결책은 제가 근막 리셋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 거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절을 잠그고 조직에 염증을 가두는 정확한 기계적 기능 장애를 표적으로 삼아 작동합니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것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분간의 정보가 어떻게 여러분이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움직임의 자유를 되돌려 줄 수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즉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서십시오. 이제 고개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보십시오. 끝까지요. 뒤가 보이십니까? 이제 왼쪽으로요. 어떻습니까?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느껴지셨습니까? 뻣뻣하며 목이나 어깨에 날카로운 당김이요.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재활의학 분야에서 23년을 일해 왔습니다. 저는 72세이며 여전히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발가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68세 여성분이 삼성의료원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고개를 양쪽으로 15도 이상 돌릴 수 없으셨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2년 동안이요. 제가 이분을 본 지 3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뒤로 물러설 때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없어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고관절 골절, 6개월간의 재활. 이제 계단을 혼자 오르내릴 수 없어 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방금 목에서 들리신 그 삐걱거리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뻣뻣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경고를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는 액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오일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바르게 움직이지 않을 때, 휴대폰을 보며 구부정하게 앉아 있을 때, 밤마다 잘못된 자세로 잘 때, 이 액체의 순환이 멈춥니다. 걸쭉해집니다. 끈적해집니다. 관절이 윤활유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연골이 닳기 시작합니다. 뼈가 뼈에 마찰됩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이것은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사들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뼈가 아닙니다. 연골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은 근막 유착이라는 것입니다. 근막은 몸의 모든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비닐랩 같은 것입니다. 매일 전체 동작 범위를 움직이지 않으면 이 랩이 스스로에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아래로 접착시킵니다. 염증을 감옥처럼 안에 가둡니다. 근육이 더 이상 제대로 미끄러지지 못합니다. 제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박 씨라는 71살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종로에서 4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빨래를 널기 위해 팔을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방문한 모든 의사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노화, 마모, 아마도 코르티손 주사, 결국엔 수술. 저는 그에게 다른 말을 했습니다. 박 씨, 당신의 어깨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어깨가 막힌 겁니다. 저는 그에게 특정한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5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제 진료실에서 바로 해봤습니다. 회전근개 안정화 근육을 목표로 하는 3가지 동작. 작고 정확한 미세 동작. 큰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당김도 아닙니다.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깨우는 작고 통제된 원형 동작. 5분 안에 박 씨는 들어올 때보다 팔을 30도 더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마법을 부린 것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두 가지 유형의 근육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큰 근육과 볼 수 없는 깊숙한 곳에 작은 안정화 근육. 만성 경직을 경험할 때 그 깊은 안정화 근육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꺼져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큰 근육들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일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지치게 됩니다. 수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사방으로 통증을 방사하는 통증 유발점이 형성됩니다. 뻣뻣함을 느낍니다. 늙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은 늙은 게 아닙니다. 막힌 겁니다. 이제 그 뻣뻣함이 나타날 때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솔직히 병원에서 5분 진료 동안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콘크리트처럼 느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허리가 비명을 지를 때 피부 깊은 곳에서 매우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막, 비닐랩처럼 몸의 모든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조직이 우리가 유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 고무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드럽게 늘어나죠? 이제 같은 고무줄이 마른 풀로 덮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근육을 둘러싼 조직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막 유착은 단지 당신을 뻣뻣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이 갇히는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이 부위를 치유하려고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액과 면역 세포를 보내지만 막힌 근막이 댐처럼 작용합니다. 치유 체액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압력을 쌓고 신경을 누르고 그것이 다리로 쏘는 통증이나 어깨에 타는 듯한 감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박 씨는 73살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왔는데 왼쪽으로 머리를 거의 돌릴 수 없었습니다. 8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8개월이요?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말할 때 그들을 보려면 온몸을 돌려야 했습니다. 마사지 치료, 침술에 200만 원 이상을 썼고 압구정의 고급 병원에서 비싼 적외선 치료까지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을 검사했고 즉시 문제를 느꼈습니다. 목에서 경합골까지 이어지는 경합거근이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근막이 너무 두꺼운 유착을 형성해서 피부를 통해 작은 흉터 조직 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경추 관절의 활액이 순환을 멈췄습니다. 활액은 관절 윤활유입니다. 적절한 움직임이 없으면 순영한 교체하지 않은 엔진 오일처럼 두껍고 끈적해집니다. 관절은 건강하고 통증 없이 지내기 위해 신선한 활액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관절이 말 그대로 안쪽에서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박 씨의 문제는 실제로 몇 분 안에 고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몇 주도 아닙니다. 몇 분입니다. 진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안정화 근육이 꺼지고 근막이 스스로에게 접착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재설정 순서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려는 미세 동작은 일반 스트레칭과 완전히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스트레칭은 모두가 아는 큰 근육만 당깁니다.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승모근. 그러나 안정화 근육,
실제로 관절 위치를 제어하는 작고 깊은 근육들은 큰 스트레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특정 호흡 패턴과 결합된 정확하고 작고 통제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면 몸이 스트레스 모드에서 치유 모드로 전환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신선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갇힌 부위로 넘쳐나고 갑자기 그 근막 조직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유착이 시작됩니다. 분해됩니다. 염증은 마침내 림프계를 통해 배출됩니다. 그리고 그 통증, 그 갈리는 듯한, 타는 듯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간절히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었던 기본적인 생리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잘못된 방식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세 습관, 책상에 앉는 방식, 팔을 베개 밑에 넣고 자는 방식, 장바구니를 드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몸을 기능장애로 훈련시켜 왔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관절 통증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바로 여기 한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관절이 닳아서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근막 유착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근육을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감싸고 있으며 염증을 여러분의 몸속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근육 사이에는 근막이라고 불리는 얇은 조직층이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덮는 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이 근막은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로 자거나 날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이 근막이 스스로에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매듭과 유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유착들이 관절 주변의 염증액을 가둡니다. 그 액체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압력이 쌓입니다. 신경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쉬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 깊고 지속적인 쑤시는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표로 한 밑의 동작을 사용하여 정확히 5분 만에 이 유착을 풀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밑의 동작입니다. 너무나 작고 정확한 움직임이어서 붙어있는 근막층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부드럽게 그것들을 분리시킵니다. 저는 15년 전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우연히 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68세의 환자인 박 여사님이 머리를 빗기 위해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어깨 통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으로 저는 그녀에게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원을 그리며 어깨를 움직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전 크기의 원입니다. 단 5분만.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3분 안에 그녀는 어깨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분이 되자 그녀는 팔을 머리 위로 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바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큰 스트레칭과 강제적인 움직임은 실제로 유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것들은 근막이
방어 기제로 수축하고 더 단단히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러나 작고 부드러운 밑에 동작은 근막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것들은 유착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갇힌 액체가 자연스럽게 배출될 공간을 만듭니다. 활액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절 안의 기름입니다. 근막이 막히면 주먹이 물풍선을 쥐는 것처럼 관절낭을 압박합니다. 활액이 순환할 수 없습니다. 연골이 마릅니다. 뼈가 뼈에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세 동작으로 근막 유착을 풀면 관절낭이 확장됩니다. 신선한 활액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관절이 다시 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안정근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근육들로 거울에서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근육들을 활성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 근육들은 관절을 완벽한 정렬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이 그것들을 잠들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휴면 상태일 때 여러분의 큰 표면 근육들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지치고 긴장됩니다. 이것이 더 많은 유착을 만듭니다. 악순환입니다. 제5분 프로토콜은 특정 호흡 패턴을 미세 동작과 결합하여 이 잠자는 안정근을 깨웁니다. 이 작은 동작을 수행하면서 아랫배로 깊이 숨을 쉴 때 신경계로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뇌가 갑자기 이 잊혀진 근육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들이 활성화됩니다. 관절이 재정렬됩니다. 그리고 수개월 또는 수년간 여러분을 괴롭혀온 통증이 단 한 번의 세션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완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의 자연스러운 긴장 패턴을 젊었을 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 재활센터에서 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동작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중요한 요소이며 솔직히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스트레칭이나 강렬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접근법은 실제로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공유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분 순서는 매우 구체적인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막 재설정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근막은 몸의 모든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결합 조직입니다.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있거나 통증 때문에 한쪽을 선호할 때 이 조직은 끈적해집니다. 말 그대로 서로 붙어버려 관절의 염증액을 가둡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뻣뻣하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처음 몇 걸음이 그렇게 아픈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밤새 자신의 염증 속에 담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호흡 활성화로 시작합니다. 두 손을 아랫배에 놓으십시오. 배가 손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느끼면서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2초 동안 멈추십시오. 입으로 6초 동안 숨을 내쉬십시오. 이것을 정확히 5번 하십시오. 왜냐고요? 이것이 횡격막을 활성화하고 신선한 활액을 관절로 펌핑하기 시작하는 내부 압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누운 상태에서 발목 돌리기를 하세요. 오른발로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그런 다음 왼발로 바꾸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딱딱 소리가 들리면 정상입니다.
칼슘 침착물과 근막 유착을 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목은 전체 림프계의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염증이 무릎, 엉덩이, 허리에 갇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경추 이완을 하세요. 머리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기울이세요. 세게 스트레칭하지 말고 그냥 머리의 무게로 부드러운 긴장감을 만드세요. 20초간 유지하세요. 목 왼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각근이 이완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바꾸세요. 이 단 하나의 동작이 어깨 통증, 팔 저림, 심지어 사람들이 심장 문제로 착각하는 가슴 답답함을 유발하는 신경 압박을 풀어줍니다. 네 번째로 일어서서 고관절 힌지 활성화를 하세요. 손을 허리에 올리세요. 허리가 아닌 엉덩이에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구부리세요. 등은 판자처럼 곧게 유지하세요. 편안한 만큼만 내려가세요. 아마 30도 정도. 다리 뒤쪽에서 스트레칭이 느껴져야 합니다. 15초간 유지하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3번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특히 햄스트링과 둔부 근막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근육들이 긴장되면 골반을 뒤로 당겨 요추를 압박합니다. 이것이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만성 요통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5번째로 경합골 조이기입니다. 똑바로 서서 어깨를 뒤로 당기고 경합골을 함께 조이세요. 마치 그 사이에 연필을 끼우려는 것처럼 10초간 유지하세요. 풀어주세요. 5번 하세요. 이것은 마른 모근을 재활성화시키는데 이는 어깨가 앞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는 안정근입니다. 이 근육들이 잠들면 상체의 전체 무게가 회전근개 힘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팔을 머리 위로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 순서는 정확히 5분이 걸립니다. 4분도, 6분도 아닙니다. 5분은 신경계가 새로운 움직임 패턴을 인식하고 경직을 유발하는 보호성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저희 클리닉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7, 8세의 박 여사님은 길을 건널 때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단 2주 동안 이 순서를 따른 후 그녀는 어깨 너머로 완전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65세의 최 씨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파트 안을 걸어 다닐 때 가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3주간 이 방법을 따른 후 그는 난간을 잡지 않고 3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리학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것을 하세요. 당신의 몸은 통증 없는 움직임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분 안에 실제로 통증을 없애는 움직임 순서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원칙은 제가 3층 이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칭에 실패하는 이유는 통증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경직된 쪽으로 구부리고 아플 때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미 염증이 있는 조직을 압박하고 유착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아픈 부위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그 뻣뻣한 무릎이나 잠긴 어깨를 눌러보세요. 그 단단함이 느껴지나요? 그것은 뼈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절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근막 조직인데 마치 비닐랩이 녹아서 붙은 것과 같습니다. 그 갇힌 공간 안에서 염증성 액체는 배출될 수 없습니다. 혈액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관절이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층 이완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층, 피부와 표층 근막을 다룹니다. 두 번째 층, 근육 몸체와 심층 근막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 층, 관절낭 자체를 움직이게 하고 활액 운동을 회복시킵니다. 각 층은 다른 유형의 움직임과 다른 호흡 패턴을 필요로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경직의 경우 정확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첫 번째 층 이완. 양손 손바닥을 아픈 무릎 바로 위 허벅지에 올리세요. 부드럽게 누르고 손을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뜨려 피부를 늘리세요.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30초 동안 하세요. 표층 근막을 더 깊은 구조물에서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층 이완. 이제 주먹을 쥐고 허벅지 바깥쪽에 손가락 관절을 올리세요. 중간 정도의 압력으로 관절을 무릎 쪽으로 굴리세요. 마치 반죽을 밀듯이 바깥 허벅지에 10번, 안쪽 허벅지에 10번 하세요. 이것은 대퇴사두근의 근육 몸체를 풀어주고 심층 근막의 유착을 분해합니다. 아래로 굴릴 때마다 천천히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세 번째 층 이완. 이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둔 채로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세요. 발가락을 천장 쪽으로 가리킨 다음 몸 쪽으로 다시 구부리세요.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동안 다리 전체를 회전시켜야 합니다. 다리를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발가락을 위로, 다리를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발가락을 뒤로. 이것을 20번 하세요. 이 움직임은 관절낭 내부에 휘젓는 효과를 만들어 활액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건조했던 부위로 순환시킵니다. 전체 순서는 정확히 4분 30초가 걸립니다. 5분 이내에 관절을 통해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따뜻함은 굶주렸던 조직에 신선한 혈액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경직은 즉시 최소 40% 감소할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최 여사님이라는 79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개의 지팡이로 걸으며 들어왔습니다. 무릎이 8년 동안 뻣뻣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녀에게 그것은 단지 심한 관절염이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정확한 3단계 해제 프로토콜을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료실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5분 후 그녀는 일어나서 지팡이 하나만으로 방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2번씩 3주 동안 한 후 그녀는 2개의 지팡이를 모두 버렸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근막의 움직임과 활액순환을 회복시키면 경직의 근본적인 기계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통증 완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실제로 조직 환경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가지 층을 모두 올바른 순서로 해야 합니다. 바깥층을 먼저 풀지 않고 관절 운동으로 바로 건너뛰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제한된 근막이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6번째 중요한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지가 사람들을 수년간 경직과 통증의 악순환에 갇히게 만듭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제가 내부 긴장 고정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막, 즉 몸의 모든 근육을 감싸는 결합 조직이 유착을 만들어 관절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특정 지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건을 팔에 감고 점점 더 세게 비틀어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국 더 이상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런 근막 유착이 형성될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스트레칭이 이러한 유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도 일시적인 완화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유착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정상적인 자세로 돌아가는 순간 다시 긴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직이 항상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미세 해제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유착이 형성된 정확한 위치를 목표로 하는 작고 정확한 움직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완벽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박 씨가 3개월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68세이고 목을 오른쪽으로 몇 센티미터 이상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목 스트레칭을 해왔습니다. 2년이요. 그런데 그의 상태는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제가 검사했을 때 두개골 기저부와 첫 번째 경추가 만나는 지점에 거대한 근막 유착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위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간단한 동작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두개골 기저부에 정확한 그 지점에 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이 아니라 머리 중심을 향해 안쪽으로 부드럽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 압력을 유지하면서 머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단지 몇 밀리미터만 돌리고 3초간 유지한 다음 풀어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3초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2번, 5번씩 반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그의 운동 범위가 40% 향상되었습니다. 3주 만에 그는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머리를 완전히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다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유착을 직접 목표로 하는 것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특정 긴장, 고정점을 찾아야 합니다. 어깨 경직의 경우 가장 흔한 고정점은 쇄골과 어깨 관절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엄지손가락을 거기에 대고 부드럽게 누르면서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녹는 것 같은 해제를 느낄 것입니다. 허리 아래쪽 경직의 경우 고정점은 보통 척추 양쪽에 두 손가락 너비 정도 떨어진 곳에 벨트 높이에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테니스공을 사용하여 한쪽에 압력을 가하면서 양쪽 무릎을 천천히 반대쪽으로 떨어뜨립니다. 5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합니다. 고관절 경직의 경우 고정점은 일반적으로 고관절 굴곡근 깊은 곳에 허벅지와 골반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앞으로 기울이고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그 주름 부분을 누르면서 체중을 이동합니다. 찾았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통증이 아니라 강렬한 감각입니다. 핵심은 지속시간과 압력입니다. 아무것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단 3초에서 5초 동안만 부드럽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그보다 길면 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보다 짧으면 근막이 반응하고 해제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단계를 서두르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한 복구 작업입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갇혀있던 조직을 손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면 몸이 즉시 반응할 것입니다. 그 부위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온기는 순환이 부족했던 조직으로 신선한 혈류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러한 유착이 더 깊어지고 풀기 어려워지는 동안 하루라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마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점을 반복하겠습니다. 첫째, 경직은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관절을 조르는 갇힌 염증과 유착 때문에 근막이 도움을 외치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아분의 황금 시간대가 있어서 그 경직이 영구적인 손상이 되기 전에 전신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가 오늘 보여드린 미세 운동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병원에서 완전히 무시하는 휴면 안정화 근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확한 일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1단계. 일어나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 회전 운동을 합니다. 각 발의 시계 방향으로 10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회 원을 그립니다. 이것은 전신에 걸쳐 활액 생성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을 건너뛰지 마세요. 아침에 관절이 가장 건조하고 윤활 없이 움직이면 연골에 미세한 찢어짐이 발생합니다. 2단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척추 파동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5번 반복하시되 매번 깊게 숨을 쉬세요. 이것은 수면 중에 형성된 척추를 따라 있는 근막 유착을 풀어줍니다. 딸깍거리는 소리나 뚝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유착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3번째 단계입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골반 팔자 운동을 하세요. 이것은 3분 동안 하셔야 합니다. 골반이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골반이 굳어 있으면 무릎이 보상하고 발목이 보상하고 허리가 보상합니다. 골반을 풀어주면 온몸이 풀립니다. 4번째 단계입니다. 어깨뼈를 조이면서 10번 깊게 숨을 쉬세요. 어깨뼈 사이에 호두를 으깨듯이 어깨뼈를 모으세요. 3초간 유지하고 풀어주세요. 이것은 팔 저림과 목 경직을 일으키는 등 위쪽의 신경을 압박해서 풀어줍니다. 5번째 단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턱 당기기 운동으로 마무리하세요. 20번 반복하세요. 이 한 가지 동작이 제가 가르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응급실 방문을 예방합니다. 이것은 경추를 재정렬하고 팔과 손으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는 거북목 자세를 막아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어스분 아침 리셋입니다. 예외 없이 매일 이것을 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알람을 맞추세요. 양치질만큼 자동적으로 만드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이 운동을 하고 좋아진 것을 느끼면 그만둡니다.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경직이 다시 돌아오면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식사 후에 다시 배가 고파졌다고 음식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막은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착은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다시 형성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나 팔로 뻗치는 심한 통증이 있거나 10분 이상 지속되는 저림이 있다면 즉시 의사를 만나세요. 이 미세 운동들은 예방과 경증에서 중등도의 경직에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응급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내일 아침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5분 프로그램을 하세요.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산책 후가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세요. 그런 다음 돌아와서 어떤 동작이 가장 어려웠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 부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는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매는 목을 돌릴 수 없습니다. 교회 친구는 구부정하게 걷습니다. 지금 바로 그들에게 이것을 보내세요. 누군가를 수술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근막과 관절 역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한데도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지쳐서 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황금 시간을 지키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민준 박사의 5분 방법으로 어느 부위의 경직을 먼저 해결하시겠습니까? 어깨, 무릎 또는 허리. 여러분의 통증 완화 여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경직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